타이거 서포터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다녀온 안성 중리동 살구나무 보정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성 중리동에 늦은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서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데이터를 보면 안부가 다 여기 안부가 지금 날아가 있죠. 사진을 담을 때 이렇게 어둡게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 명부를 살리기 위해서, 명부 그 다음에 요 살구나무 나뭇잎에 조명을 비쳤으니까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좀 어둡게 담았습니다. 대신 오늘 드디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7 R5의 안부 복원 능력, 이걸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원본이라고 했죠. 원본인데 안부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이런 데가 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명부, 그 다음에 이 살구나무의 나뭇잎, 꽃잎, 여기에 칼라, 그 다음에 밝게 어떻게 이걸 컨트롤 하는지 라이트룸에서 이런 걸 주안점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본을 라이트룸에서 1차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포토샵에서 파이널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이 살구나무는 디지털 아트웍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포토샵에 있는 이 과정까지는 안 갈 거고요. 이 디지털 아트웍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널 작업하는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포토샵을 좀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서 여기까지는 알 것 같고요. 오늘의 주안점은 뭐냐면 요 원본에서 컬러를 어떻게 살리고 밝기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 다음에 살구꽃을 어떻게 살리는지, 컬러는 어떻게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원본을 열어보겠습니다. 원본을 열어보면 안부가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뜨죠. 저는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안부를 먼저 작업을 해서 살려야 되는데, 데이터 클리핑 하기 전에 저는 노이즈 먼저 잡는다고 그랬죠. 노이즈 잡고, 그 다음에 구도, 수직 수평 뭐 이런 거 다 잡는다 그랬죠. 네, 노이즈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했으니까 여기는 먼지 데이터가 크게 지금 안 보여서 좀 밝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먼지 데이터를 보든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 여기 보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여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지울 수 있는데 라이트룸에서, 이런 거는 라이트룸에서 지우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포토샵에서 지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사진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삐딱해요. 그래서 변환으로 가시면 수직 수평을 잡을 수 있는 툴들이 나오죠. 도구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수평만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크롭에 오셔서 수직은 다 맞았죠. 근데 수평은 일부러 요 살구나무를 살짝 이쁘게 하려고 수평을 살짝 바꾼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좀 끌어줘도 되고, 요거는 구도는 자유지니까 이렇게 구도 크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데이터 클리핑을 하러 가죠. 그래서 안부를 살려야 돼요. 어두운 영역.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절벽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절벽이죠, 이거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있다 그래도 이렇게 되는 상황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요만큼 변할 때 이만큼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몰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서 개조가 깨질 수 있는 조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 노출이 변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변해갈 때 이렇게 변해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딱 서버리면 요만큼 변할 때 데이터가 워낙 많이 변하니까 이거 가다가 이렇게 되면 중간 어디선가는 개조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두운 영역부터 끌어당깁니다. 그럼 여기 기울기가 생겨요. 그럼 여기 좀 슬슬 기울기가 생기죠. 어두운 영역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거 보면서 당겨야겠죠. 그럼 이 안부의 디테일들이 쓱 올라오죠. 이제 볼까요? 네, 안부들이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슬슬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전히 안부가 있죠, 이게. 그래서 검정 계열을 쓱 올려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Alt를 눌러보시면 네, 이제 깨끗하죠. 근데 이거를 확대해 보시면 어딘가에는 데이터가 살짝 죽은 게 있을 겁니다. 아주 작아서 그렇지만 이게 바로 요거거든요. 이거 눌러도 표시는 안 나지만 아주 작은 데이터가 어딘가에 죽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얘는 거의 안 죽었죠. 그럼 요 아까보다 완전 절벽에서 이제 기울기가 생겼죠.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은 지금 여기를 밝은 영역 얘를 더 올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화이트홀 날 겁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밝으면서 여기 디테일이 지금은 살아있죠. 아직까지는. 이게 더 밝게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디테일이 날아가죠, 이제. 그래서 좋지 않은 사진이 되니까 흰색 계열은 가능하면 이렇게 쫙 뻗은 상태라면 가능하면 흰색 계열은, 아니면 밝은 영역은 억제해서 살짝
그다음에 어떻게 살짝 기울은 것 같으네요. 조금만 저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밝게 해야 되는데 안부는 다 살렸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톤이 없다 보니까 안부 톤만 잔뜩 있다 보니까 사진이 거칠고 투박하고 내 시선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중간 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노출을 살짝 올려서 중간 톤 쪽으로 확보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밝아졌죠. 자, 이렇게 많이 밝아지면 얘는 밝아져서 좋죠. 그 다음에 이 안부도 밝아져서 좋은데 안부가 너무 많이 밝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여기도 이제 밀려서 중간톤이 올라오니까 밀려서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진을 위해서 흰색 영역은 살짝만 요 디테일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살짝만 내려놓게 마진을 좀 가져가게. 그럼 전체 톤을 다 쓰긴 하지만 지금 현재 메인 톤은 요게 메인 톤 영역이고 눈으로 우리가 눈이 시인 여기는 아주 적은 영역이죠. 요런 영역하고 요런 영역. 이거는 시인성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인화를 하거나 보정 끝나고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잉크가 안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하이톨에서 뻥 뚫린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일 경우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풍성하면 이렇게 풍성할 때는 덜 조심해도 눈에 확 띄니까 인식을 하고 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피크로 쭉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데가 이제 화이트홀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톤은 넓어졌어요. 톤은 넓어졌는데 어두운 걸 밝게 올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톤이 이제 상향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전체 톤은 좁아졌죠. 왜냐하면 명분은 내렸고 그다음에 안분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적어졌죠. 전체 대비 이걸로 이렇게 주시면 다시 안분은 어두운 쪽으로 가고 명분은 밝은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비가 주어지니까 좀 더 시인성이 주어졌는데 다시 또 이제 안부로 들어갔죠. 여기에 흰색이 아닌 경우에는 RGB 채널 중에 지금은 푸른색이 떴다는 얘기는 블루 채널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드하고 그린 채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잉크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라이트룸에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블루 데이터가 죽었다고 떴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죽은 데이터가 안 보이죠. 그럼 굉장히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흰색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유지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밝아졌어요. 제가 지금 이거 밝게 한 이유는 얘들 때문에 그래요. 이 주변은 다 다시 어둡게 할 겁니다. 색온도를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 자, 하늘은 좀 파래스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내리고 자, 그런데 푸르스름해졌긴 하는데 살구잎이 살짝 보라색처럼 분홍색 같은 기가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느낌만 왜 파란색을 넣기 때문에 파래진 거는 뭐 당연하죠. 파란색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이제 많이 푸르러졌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섀도우를 한번 쓱 넣어주면 좀 하늘이 섀도우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섀도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섀도우를 조금만 이렇게 작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눈에 안부들도 다 들어가 있죠. 자, 안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명부는 명부대로 다 살아있는 상태. 죽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가 너무 밝다 그러면 이제 명부를 다시 좀 조절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입체감을 갖고 디테일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중간 톤 움직일게요. 자, 중간 톤을 제가 지금 이 데이터 클리핑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중간 톤이 없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부분 대비를 안만 줘도 이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 톤을 확보하고 나면 이렇게 그러면 이 데이터만큼은 우리가 시인성이 달라지죠. 아까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 톤을 좀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밝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 디헤이즈로 어둡게 하겠죠. 이렇게 슬쩍. 그 어둡게 하면 채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지면 또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디테일들 선에 샤픈 주는 거와 같은 효과죠. 텍스처가. 텍스처를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깨져요. 여기도 좀 막 깨졌죠. 이렇게. 그래서 텍스처는 가능하면 조심해서. 자, 이렇게 하면 중간 톤을 올렸잖아요. 올리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명부가 또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다가 디헤이즈는 대비를 중간 병 주고 약 준 거 한 거예요. 중간 톤 대비를 주고 여기는 대비를 빼면서 밝게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부는 치고 올라오고 명부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하얗게 된 게 올라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배관 영역을 살짝 낮춰주고, 네. 그럼 이 데이터들이 이제 사른 데이터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한 4,000, 3,000 됐습니다. 너무 파랗게 하면 얘가 너무 파라지니까, 오케이.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크리핑이 맞췄어요. 원래 이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부를 복원시키면서 위로 밀었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되냐면 이런 데이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밝아지니까 원래 오리지널, 원래 느낌이 사라져 버리죠. 얘들만 살고 이쪽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마스킹이죠. 채도도 일부러 살짝 뺐는데 채도 조금만 더 줄게요. 그 다음에 선형 그레디언트 이렇게 했는데 이 건물도 살짝 어두워져요. 땅이니까 좀 더 어둡겠죠. 이쪽 그리고 바깥쪽보다 이쪽이 더 어둡겠죠. 빛이 저쪽이 살짝 빛이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둡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늘도 여기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기 하늘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밝아지죠. 이렇게 해놓고 노출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졌다 싶으면 이거를 조절을 하죠. 그러면 다시 데이터가 쓱 내려오기 시작하죠. 어둡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 네, 하늘을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하늘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늘을 선택해요. 요 사이사이도 잘 하죠. 했는데 문제는 요 건물. 건물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도 살짝 잡혔죠. 자, 그럼 건물을 빼는 방법. 요거를 이제 잘 안 빠질 겁니다. 엄청. 자, 그래서 빼기 개체로 요 건물 통째로 잡는다 그랬죠. 통째로 다 잡아볼게요. 다 잡으면 여기가 같이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이렇게 된 건 맞는데 지금 페루프를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창문 틈 사이도 날아갔죠. 이런 데는 살짝 있는 것도 괜찮지만 요건 날아갔죠.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시냐면 거꾸로 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추가 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개체로 해서 창문 크기만큼만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여기도 추가 개체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라이트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Shift 눌러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 건물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안부 쪽도 빼고 싶다 그러면 빼기 이번에는 광도 범위 오셔서 아주 새까만 안부 쪽을 이렇게 쏙 눌러주시면 그러면 안부 빠지죠. 이렇게 놓고 나서 요거 가지고 하늘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제 하늘을 살릴 때는 DAG를 올리시면 이제 안부의 디테일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대비를 주는 거니까. 대신 이제 채도가 세지겠죠. 그럼 이렇게 올리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원래 이렇게 있던 데이터인데 이렇게 붙죠. 이게 지금 끊어졌던 데이터들이 붙으면서 그러면 여기가 채도가 좀 살짝 올라오면서 어두워지고 이 주변은 색깔만 좀 더 들어갔죠. 근데 이 색이 나는 싫다. 그러시면 색온도로 조절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파란색이 좋아.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푸른색이 좀 좋아서 이렇게 넣고요. 자주색을 넣고 싶으면 자주색 넣고 너무 파랗죠? 그래서 저는 살짝 파란색을 빼서 약간 하늘색 비슷한 초록색을 살짝 섞으면 하늘색 비슷한 색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늘도 민가들이 있는 집 주변, 도시가 있는 주변 여기는 광해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 여기는 좀 어둡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했었죠. 하늘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빼기를 할 거니까 선형 그라데이션 이게 이제 만약에 이쪽이 더 밝다 이쪽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방향을 돌리시면 좌우의 밝기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보다 이쪽이 광해가 더 심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가 더 빠지잖아요. 여기는 살짝 더 어두워지고 여기도 살짝 너무 많이 갔네요. 그리고 노출을 잠깐 낮출게요. 그러면 이렇게 슬쩍 대각선처럼 조금만 더 넣을까요? 이거를 조금만 더 내리고 그러면 요거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이렇게 이쪽만 좀 더 어두워지고 이쪽은 좀 덜 어두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디테일을 좀 살리는 거 하고 여기에 컬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룸에서 마스크로 이 컬러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볼게요. 선택하시고 밝죠. 여기가 광도로 선택해 볼게요. 밝은 데를 공식 없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냥 여기서 빼기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여기만 할 거니까요. 여기만. 그럼 여기를 그 다음에 빼기 선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면 여기만 남는데 요 창문이 문제죠. 창문이 이럴 때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만 딱 떴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저 부분을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로 이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색이 바뀌죠. 따뜻한 색을 좀 넣을게요. 좀 더 따뜻하게 하시고 싶으면 채도를 살짝 올리시면 좀 더 따뜻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따뜻한 빛을 살짝 줬어요. 근데 따뜻한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살짝 어두워 보여서 그렇다고 밝은 영역 올리면 여기에 다 올라와요. 그래서 노출로 살짝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밝기는 이걸로 이제 그 다음에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관건은 뭐냐면 여기 하얀 쪽 여기에 화이트홀이 안 나도록
중간톤 영역, 이 영역의 좁은 영역에서 쓰는 거잖아요. 중간톤 영역에서 부분 대비로 올리면 눈으로 쿡쿡 들어와요. 이렇게 디테일도 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조금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좀 더 디테일도 살고 데이터는 죽지 않은 그런 상태와 이제 노란색으로 줬어요. 이 색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이 색을 너무 노랗게 줘서 살짝만 이렇게 좀 따뜻한 색으로 살짝 넣었어요. 살짝 어두워 보이면 밝기를 살짝 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 얘를 그럼 어떻게 밝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거는 광도 범위로 제일 밝은 곳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좀 크게 해가지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밝은 곳 콩 찍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됐어요. 여기서 하늘을 빼야 되겠죠. 뒤에 배경이 있는데 이런데. 그래서 빼기 하늘. 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요것도 빼야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빠지겠죠. 요거 아래쪽도 빼야 되죠. 요거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슬쩍. 이렇게 해서 살짝만 남는 정도. 요거를 정리하고 싶으시다. 요거까지도, 요런 데까지도. 그러면 그거는 브러쉬로 여기를 브러쉬에 보시면 플로우하고 밀도가 있죠. 요거를 작게 해놓고 페더 값을 좀 크게 하신 다음에 그럼 원을 크게 하시면 두 번째 원, 첫 번째 원 안쪽의 원하고 바깥쪽 원 사이가 패더 값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쪽 원은 지나가지 마시고 패더 값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패더 값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걸 더 크게 하시면 더 편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요거 조금 조절해서 패더 값으로 고기를 지나가게 하시면 주변이 정리가 돼요. 네. 그러면 요 지금 현재 요 마스크는 요 나뭇잎 나무만 선택이 됐죠. 다음에 조색을 나는 마젠타색을 살짝 찍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주고 파란색을 조금만 뺄게. 그 다음에 어두워서 파란 이 채도가 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어둡죠, 많이. 이럴 때는 방사형 그라디언트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밝은 데만 빼고 어두운 데만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이거 하늘을 뺄 거거든요. 여기서 빼기 하늘. 이렇게 여기만 잡히잖아요. 고기를 살짝 노출을. 자, 그러면 이 조명이 약했던 건데 조명이 약해도 이렇게 우리가 살릴 수 있죠. 이전 이유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갔나? 이전 이유.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까지가 라이트룸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지웠고요. ACR로 다시 갈게요. ACR로 가서 요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방법. 자, 살구나무가 주제잖아요. 살구나무가 제일로 눈에 잘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어울리게 부제가 폐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럼 이 두 개가 적당히 보여야 되는데,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중간 톤으로 좀 디테일을 조금만 더 올려줘. 그 다음에 너무 밝으면 살짝 어둡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많이 살았죠. 지금 보시면 요거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많이 다르죠.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Duplicate Mask. 그러면 하나가 카피됐죠. 그럼 요거를 반전.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죠. 요거 보시면 반전했으니까 바깥쪽으로 가죠. 근데 바깥쪽을 밝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있었으니까. 이거 다 리셋.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쪽으로 다 갔죠. 이 상태에서 패더 값을 슬쩍 조절하시고 크기를 슬쩍 어둡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쪽에 좀 집중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컨트롤 S. 자, 이렇게 불러오면 이게 원본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 라이트룸에서 작업했던 거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포토샵에서 디지털 아트웍을 한 거랑 그 다음에 다른 작업들을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오늘은
요 원본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라이트 룸을 통해서 오늘 한 작업이죠. 자, 그러면 원래 데이터를 볼게요. 그럼 이런 데이터였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바꾼 거는 이렇게 해서 톤이 넓어졌죠. 엄청 넓어졌죠. 자, 이렇게 톤이 좁았어요. 여기가 메인 데이터는 여기에다 있고 쭉 흐르는 데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메인 데이터가 이만큼 확보가 됐죠. 여기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원래대로 있는데 좀 붉어지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졌고 안부도 새까맸던 안부들 이런 안부들이 데이터가 다 살아있는 이 사진을 다른 형태로 좀 하고 싶어. 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색 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컬러 그레이딩 하는 건데 이것들은 보통 다시 사진을 보정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안부를 선택해서 그래서 채도를 살짝 넣으신 다음에 그러면 색이 이제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나는 안부 쪽은 이렇게 줄 거야.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 더 주든 빼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밝기를 어둡게 하든 밝게 하든 이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부 쪽에 오셔서 명부 쪽은 요게 이제 병부가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다 채도를 올려보면 상을 꽃잎하고 여기 조명이 딱 걸리죠. 여기로 요런 뒤에서 날아오는 빛하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색을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살 꽃잎이 채도가 세죠. 채도가 세니까 그러니까 채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살짝만 색을 더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밝기를 너무 밝다 그러면 살짝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간 톤 채도를 쭉 올려보시면 여기 뒤에 그 광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건물 이런 데가 여기도 일부 걸려 있고요. 채도를 이렇게 낮추시고 따뜻한 색을 주고 싶고 채도를 그 다음에 밝기를 살짝 밝게 어둡게 이렇게 해보시면서 내가 느낌을 좋아하는 느낌의 사진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합하고 균형은 혼합은 올리면 안부가 중간톤으로 침범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 명부가 중간톤으로 침입하는 거니까 톤을 어느 쪽으로 따라가게 할 거냐 밝고 어둡기를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 이렇게 하면 명부 컬러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부 컬러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적당히 이제 이거 색 보정한 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더니 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우리가 요 색을 넣은 게 어느 건지 보시면 돼요. 밝은 쪽이었잖아요, 명부. 여기서 이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도를 슬쩍 맞추시면 되죠. 나는 근데 이게 분홍색 들어가는 게 싫어. 흰색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안 넣으면 되죠. 그러면 살짝 분홍색 들어가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명부 톤이 여기도 살짝 걸려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그래서 여기도 살짝 바뀌는데 중간 톤에 오셔서 그러면 여기도 중간 톤이 오버랩 되죠. 중간 톤에 오셔서 그 색을 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살짝 빠지죠. 그러면 이렇게 색이 또 바뀌죠. 이런 색도 요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 봤더니 너무 세네요. 저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란색이 너무 강해서 안부 쪽 파란색이 너무 강해서 안부 쪽 채도를 오케이.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거 밝은 거 봤다가 딱 오니까 또 어두워 보이죠. 사람의 눈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시고 요거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 보정하는 내가 이 색을 여러 번 계속 오랫동안 봤잖아요. 보정하다가 그러면 내 눈에 익어서 이게 살짝 변화하는 게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 한번 다시 보신다든지 이러면 내일 다시 보시면 눈이 리셋됐기 때문에 이게 내가 너무 어떤 색을 많이 넣었구나 아니면 어디가 너무 밝구나 뭐 이런 게 금방 이제 또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피팅을 살짝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드시면 되죠. 네, 오늘은 A7 알파의 안부 살릴 복원 능력도 볼 겸 우리가 라이트룸에서 특정 부위의 컬러를 어떻게 넣는지 특히 이런 거 살구고 이런 것들은 색 넣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넣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넣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얘기할 텐데 오늘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